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7월 10일 대책 발표할 때 공급대안 5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항목 이외에 일주일 사이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선 그린벨트라고 하게 되면요,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죠. 도심 주변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1971년부터 77년 사이에 서울 도시권 위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한 해제가 시작은 1기 신도시 발표 때부터입니다. 분당이나 일산 주변으로 해서 해당하는 지역들을 해제를 하고 주택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보다 더 먼 지역으로 해서 해제하면서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는 보존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요, 서울 도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가까운 곳으로 해서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꾸준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내용이죠. 이번에 발표된 7.10 대책 때 발표된 그 대안으로 검토대안, 그래서 5가지 항목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하겠다.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 좀 더 높게 해서 주택수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도시 주변의 유휴부지라든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을 신축 택지로 추가 발굴을 하겠다라는 거, 이 2번하고 3번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기사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 내곡동, 세곡동, 수서역 인근 유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6일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은 요 지금 7.10 대책 때 발표된 5가지 항목 이외에 이 5가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서로 대책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서울의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의 주택 공급의 확대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등도 적극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크지 않은 부분들을 요 목적으로 해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 등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뜻이다. 여건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카드를 꺼내낼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라는 걸 유지해 오고 있었고요. 근데 협조하지 않으면 밀어붙이겠다라는 뜻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지금 5가지 이 항목, 7.10 대책 때 검토 대안으로 나올 5가지 항목과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들은 수서역 인근이라든가 양재동에 있는 시규촌 마을, 성동 마을, 그다음에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탑성 마을, 그리고 서초 예비군 훈련장, 그다음에 서초구 내곡동, 이렇게 이 지역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는 은평구, 그다음에 태릉, 그다음에 여기 남태령, 그리고 위례 군 부지, 이런 지역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도 있고, 여기 3기 신도시에 대한 거는 용적률을 상향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도 주택을 넣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도로하고 철도, 이런 부분들을 깔아야 되죠. 결국에는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공사가 진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이 부분에다가 요 작은 부지들을 확대를 하게 되면 얼만큼의 공급량이 늘어나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서울시 인근의 그린벨트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그린벨트 현황은요. 서울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반대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럼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났을 때 부작용이 뭐냐라는 거죠. 공급은 양은 많진 않은데 땅값 상승하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낳는다라는 거죠. 현재 재개발, 재건축 규제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용적률도 강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동안의 공급을 꾸준히 풀어서 이어져 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으면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지금 해제한다는 뜻이잖아요. 서울의 대체 지역은 경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신도시도 경기도에 공급을 넣은 거죠. 서울에서는 1년에 필요로 하는 가구 수는 4만에서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시 자체로 올해 지나고 나면요.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쵸? 그럼 경기도는 어떤가 볼까요? 경기도는 내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합쳐볼게요. 합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없어진다는 얘기, 확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 공급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정부에서 규제가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도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이 공급 물량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하락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와 더불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다주택자를 막았죠.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 공급의 대안이었잖아요. 임대사업자도 막았고요. 취득세는 높였고요. 보유세 강화시켰고 양도세도 계속 중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규제가 강한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겠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전세가 장난 아니잖아요. 전세 물량도 없고 전세 가격도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좀 더 높아질, 전세가가 많이 폭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에 방안 얘기가 나오는데요. 수요와 공급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와 공급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최악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였어요? 공급이었습니다. 공급. 공급에 대한 대안만 충분히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면 지금 자손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그린벨트를 지금에서 꼭 해제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아쉽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일주일 사이에 대책 발표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그린벨트 해제가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사들로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이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사로 오늘은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 이제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편안한 휴일 되세요.